저는 간호사들 대상으로 코칭도 하고 있고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코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약 마케터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마케터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제약 마케팅 분야 중에서 그 안에 메디컬 컨텐츠를 가공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쿠킹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메디컬 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두 포괄해서 제약 마케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50%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한 50% 정도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정보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상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그렇게 메디컬 컨텐츠를 가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대상으로 또 가공할 수도 있고, 또 의료인,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메디컬 컨텐츠를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의학 정보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쿠킹하는 사람,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컬 라이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후자 쪽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나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워라밸이라고 하면 제 다른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충분히 워라밸을 느끼시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 결과물이 바로 나와요. 지금 제가 샘플로도 이렇게 책자를 가져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일반 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피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보통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잡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가지고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궁에 대한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작업,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요즘은 만성질환은 계속 이제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이렇게 관리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병원에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제작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브로셔 같은 것도 시리즈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요즘은 이거는 감염내과 선생님들하고 만들었던 작업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작업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가 진행해서 끝이 나면 뭐가 하나씩 뚝뚝 나와요. 그래서 다 이제 내 새끼 같고 내 자식 같고, 저 이쪽에서 거의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이제 프린티드 머티리얼이긴 한데 슬라이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앱 같은 것도 있고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질환에 대한 거 열심히 찾아서 공부해서 내용을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에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냥 사라지는 작업이 아니라 제가 한 것들이 다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고, 이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거든요. 얼마 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관련해서 의사 선생님들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뭐 이제 물론 내용도 굉장히 잘 찾았다, 어디서 찾았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도 굉장히 뿌듯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외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임상 연구의 결과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좀 보시는 분이 시원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표, 그림 이런 것들을 잘 적재적소에 잘 넣게 됩니다. 뭐 그런 디자이너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내용 전달이 굉장히 잘 된다, 눈에 잘 들어온다,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보람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컨셉 자체를 처음에 잘 잡아야 돼요. 제약회사에서 의뢰를 줄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는지를 그 담당자 미팅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너무 쉽게 잡는다든지 너무 어렵게 잡는다든지. 제가 아까 이제 누가 이 컨텐츠를 소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눈높이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할 때도 내과 개원의 선생님이 다르고요.
종합병원에 계시는 류마티스 전문의 선생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못 맞추면 했던 작업을 다시 또 하게 되는, 예,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이거는 완전히 통으로 드러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이제 또 올드한 자료가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알게 돼서 처음 준비 단계에서 담당자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죠. 타겟이 누구냐, 예, 그래서 이걸 어디서 쓸 것이냐. 보통 심포지움 같은 데서도 자기 회사의 브로셔나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메디컬 컨텐츠가 어디 쓰일지를 알고 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2번씩 하는 경우도 어쩔 때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기운이 빠지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게 작업물을 완성하면, 예,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통 만약에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일이 다이렉트로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런 제약 마케팅 쪽 일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 쪽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이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이고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일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영어를 잘하지는 않는데 또 영어와 의학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그 어떤 제품에 관해서, 질환에 관해서 한 임상 연구 내용을 또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해보고 노력해보고 이제 그런 마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제약회사나 그 메디컬 마케팅 에이전시 쪽에서 경험을 조금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 그래야 그 회사 안에서도 그 일만 또 전담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나와서도 그 일을 프리랜서로 또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간호사들이 그렇긴 한데, 네, 역시 꼼꼼해야 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논문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인지 그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증빙을 다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킹해서 이 내용은 여기가 이제 증빙 자료다 이렇게 다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도전 정신이 있고, 제가 이제 자료 같은 거 만들어 보다 보면은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들도 있어요. 요거는 혈액병 치료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가 된다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쇠처럼 이렇게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우리 한번 이렇게 잡지 형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디컬 의학 쪽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 서점에 가서 뭐 다른 어디 학회 쪽에 가서 재밌는 걸 봤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런 다양한 관심, 그런 것들을 안테나를 열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좋다, 괜찮다, 뭐 좀 새롭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어깨도 이제 뿜뿜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좀 학회 쪽 자료를 미리 접해보는 것, 제 책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임상에서 3년 동안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3년을 못 채웠거든요. 예. 3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3년이라고 맘먹으면 1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적었고요. 임상 경험을 여러분들이 1년이라도 꼭 하실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용어라든지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제약회사 영어사원들이 어떻게 와서 또 선생님들 만나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경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물론 충분히 많이 배웠어요. 배웠는데 병원 나오면 다
다시 충분히 많이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경험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그렇게 경험을 꼭 가지시면 좋고요. 어쨌거나 도전 정신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들 보시는 그 메디컬 포털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전문 뉴스들이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사실은 그런 쪽에 가서 기자처럼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에서 이런 책도 만들기도 하고 뉴스를 위클리로 올리기도 해요. 예, 물론 이제 간호협회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을 넣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의학 뉴스를 다루는 그런 매체를 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질환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에 뭐 최신의 이런 논문들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을 익히는 거죠. 물론 내가 그 기사를 쓴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돼요. 예, 그거를 믿고 그거를 레퍼런스로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레퍼런스를 쓸 수 있는 자료는 정말 공신력 있는 학회 쪽 자료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교과서를 쓴다든지.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기사를 보시는구나. 외국에서 이 약물에 대해서 새로운 임상 연구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매체를 통해서 뿌리구나.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사를 만들고 주요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도 뭐 의학 쪽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를 조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게 기사 형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웹을 만들 때도 의사 선생님들 보시기에 뉴스 형식으로 그렇게 뿌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 다양한 사람들이 보는 의학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시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제 블로그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간호사 전문 직업인 체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나 뭐 대학생들 취업 강의 가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임상 힘들죠. 저는 3교대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전 노는 거 좋아해서 빨간 날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밤에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1, 2년 정도 버티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도 사실은 버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경험 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워라밸 찾아서 이렇게 메디컬 라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신한테 한계를 두지 말고요. 병원이라는 곳에 자기를 가두지 말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노력해보고 도전해보고 주위의 선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밖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공무원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건교사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예, 재밌어서 이 일을 20년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제약 마케터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메디컬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메디컬 라이터 일을 60 먹어서도 70 먹어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또 그만큼 또 전문성을 입증해주는 페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잘 쿠킹해서 대상자에게 맞게 전달하는 사람